I would say our key rivals are Mercedes and Porsche. But a few years from now, we're scheduled to produce our mid-sized platform late 26. And that's when we will go competing with Tesla against a Model Y and a Model 3, the best-selling cars in the world today. Well, it's very important we really grow within the markets that we're in first. Switzerland is hugely important, that's why we're here today. Germany, the Netherlands and Norway. Let's really grow the word. Let's get more market penetration in thos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나무입니다. 이번에 루시드가 제네바 국제 모터쇼에 참가를 하면서 유럽 시장을 위한 확장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루시드가 이번에 그래비티 SUV, 루시드 에어 퓨어, 루시드 에어 사파이어를 국제 모터쇼 제네바에서 선보이게 되면서 본격적인 유럽 데뷔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루시드는 유럽 국가들 중에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이 4개국에서 루시드 스튜디오가 진출하고 있고 올해 2024년에는 독일의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등 4개의 스튜디오를 추가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독일에서 지속적으로 전기차 시장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고 늘려 나가는 것은 루시드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독일에서 전기차 시장은 현재 2028년까지 복합 연간 성장률 14% 정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독일은 내부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많을 뿐더러 2024년 기준으로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국가는 독일입니다. 레거시 기업인 벤츠, 아우디, BMW인 독 3사 같이 독일의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독일을 본거지로 두고 있고 독일 내에서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인프라 개발 같은 적극적인 친환경적인 정책들을 전기차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루시드가 진출을 하고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큰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루시드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벤츠가 고금리로 인한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하여 2030년까지 전기차 목표들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벤츠는 2030년까지 전기차의 목표를 축소하면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계속 생산한다고 벤츠 CEO 칼리니우스가 밝혔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기업들이 전기차 사업들을 철회하거나 축소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전기차 시장에 계속 뛰어들어 경쟁을 하면 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적자로 인하여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하기란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할수록 기존의 레거시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소홀해지고 전기차 시장에서 도태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루시드에게 유럽 시장의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순간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이러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에서도 10년간 준비했던 애플카를 위한 타이탄 프로젝트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대부분 해고되거나 AI 부문으로 이동했다고 하죠. 이제 애플은 자동차 산업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중점으로 사업성을 끌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구글의 안드로이드처럼 소프트웨어를 꾸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물론 AI 성장성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애플이 선택한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제조와 생산을 한다는 것이 전기차 기술력 그리고 전기차를 생산하는 능력이 없다면 엄청난 어려운 작업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애플이 루시드나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지 않는다면 루시드와 테슬라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 중에 하나였고 휴대폰 시장처럼 자동차 시장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할 수 있었지만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서 퇴각을 하게 되면서 전기차 경쟁은 다시 한번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전기차 기술적 혁신이 없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차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고 애플이 철수했었던 것처럼 루시드가 신생 스타트업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생산 제조를 하면서 테슬라보다 효율성이 뛰어난 전기차들을 내놓으면서 성장을 확대하는 모습들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루시드의 입지들을 살펴보면 북미 시장에서는 그래비티 SUV와 중저가형이 나온 후에 입지들을 다져나갈 것이고,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이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정책을 이루기 위해 루시드가 그 중심에 서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루시드가 아직은 전기차 시장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도 중동 국가들에게는 루시드가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루시드 CEO 피터 롤린슨이 말한 것처럼 사우디가 루시드에 투자한 것은 단순히 금융 투자 그 이상이며, 사우디가 경제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루시드는 매우 중요하며, 루시드는 장기적으로 사우디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고, 사우디만큼 루시드를 원하는 사람은 없으며 이것은 결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전기차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국가적인 정책을 통하여 전기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는 한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져나갈 것이며, 속도는 지금보다 더욱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일시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둔화가 된 것뿐, 전기차 시장은 아직 그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롱텀으로 바라본다면 루시드의 성공은 그리 멀지 않을 미래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